책임지고 있는 게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정위원을 만나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지금 우리 언론들도 너무 북한 스파트라이트를 하는데요. 남북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켓 경쟁률이 그런데 추미애 대표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분들 또 이혼혜 의원하고 같은 또 그다음에 저쪽에 실향민들 또 실향민들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네. 골고루 네. 그렇게 또 초청하실 분들은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봤는데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 국민들 방송에서 리포트도 봤습니다만은 네. 반갑습니다로 흥을 돋구고 제2에게로 우리 하나가 됐다. 어느 언론에 그런 제목을 뽑은 걸 다른 것도 보고 많이 했다 그러던데, 예, 또?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가원 의원 노래들. 좋아하시는 노래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80년대 곡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갑작스레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요즘 걸그룹들 노래라든지 방탄 노래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좀 안 되나?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익숙한 우리 귀에 익숙하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예. 익숙한 그런 노래들 가지고 공연을 잘 꾸몄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남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면서 비핵화로 진전돼서 정말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 평화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진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번 어쨌든 보도록 제가 꼽은 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시진핑을 대신해서 본 한정 상무위원하고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네. 한정이라는 이 상무위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열은 10위권 안에 들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상해시장을 지냈고 지금도 상해시 당석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책임지고 있는 게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정위원을 만나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지금 우리 언론들도 너무 북한 스파트라이트를 하는데요. 남북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평창올림픽에는요.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우리나라 지정학 조치 때문에 정상들이 소집보다는 많이 안 왔지만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그러면 네. 아베, 펜스, 한정, 그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말 이 소중한 이 평창올림픽을 좀 더 활발하게 세계를 공략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 언론도요.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 시작됐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이제 경기 중계하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 정말 잘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무순 강원도지사하고 지난 스페셜 올림픽 때 한번 만났는데 네. 정말 거기 힘듭니다, 진행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도 물론이고 네. 이제는 정쟁을 좀 멈추고 북한 문제도 좀 멈추고 네. 오직 평창 올림픽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 지금 이게 행사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걸 지금 자꾸만 놓치고 우리가 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오늘도 아마 상당히 많은 외국 인사들을 만날 거로 알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올림픽 외교, 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세계를 공략하고 경제 문화의 어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좀 드높일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다른 정치보다도 평창올림픽 그 자체에 좀 몰입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민주당에서 도착하신 우리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네. 궁금한 게 저는 사실상 삼지연 악단의 공연이에요. 네. 우리가 체육 행사나 올림픽 개막식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직접 우리 국민과 만나는 문화 행사란 말이죠. 직접 가셨죠? 예, 공연이 이제 8일하고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9일날 개막식 전에 있는 강릉에서 진행하는 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수행을 했죠. 사실은 북측 대표단을 사전에 만날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예상은 못했고 공연 시작 8시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 좀 저희가 접견실에 일찍 좀 도착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저희 당의 심기준 의원, 그리고 강릉시장,
그다음에 시의 의장, 그리고 저희 유은혜 의원, 그리고 김정우 비서실장하고 저 이렇게 해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한 7시 55분경에 현성월 단장과 그 북측 국장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제 일행이 장소에 들어오신 거죠. 공연장을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역력해 보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본 공연이 이제 8시부터 9시 한 50분? 1시간 한 40분 정도. 8분에서 40분, 뭐, 그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포토타임 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분 정도 더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또 멘트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작할 때 그 소개만 하고 이제 왜 그 방송에 나오던 그 악단복 입은 빨간 옷 입은 그분이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아무런 멘트 없이. 그게 우리나라 조용필 씨 공연인데. 아, 그래요? 멘트 잘 안 해요. 노래만 주구장창. 노래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지는데, 저는 그런 공연은 사실은 처음이죠.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 호흡을 쫓아가기가 사실은 좀 버거웠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래들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13곡 정말 불렀죠. 흥기겨웠을 것 같은 게 네. 모르는 노래만 주구장창 나오면 지루하거든요. 네. 한국 노래도 많이 나왔고. 근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 중에 추미애 대표하고 현송월 단장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혔어요. 네. 무슨 얘기 나누셨대요? 이 순차적으로 가면은 제2에게가 나왔을 때, 그게 첫 곡이었죠. 네, 첫 곡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는 반갑습니다 공연 첫 하고 곡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노래 첫 곡.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 이제 대중가요의 첫 곡으로 제2에게인데 추미애 대표가 저 제2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현송월 단장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문재인의 제2다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노래 나오는 것도 이거 잘 아시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저런 이제 우리가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고 중간에도 뭐 제가 언론에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그 어저께 오전에 이제 언론에서 물어오길래 공연에 대한 소감, 공연이 어땠냐. 그래서 대표가 세련되고 잘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그렇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공연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현송월 단장하고 그 북측 국장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북녘에서 이제 뜨거운 정을 담아서 남녀 결애에게 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16년 만에 남측에서 공연하게 됐다. 체류 기간 동안에 삼지연 공연단이 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제 사실 이거는 잠깐 제 느낌에는 좀 몰상식한 행위들이 좀 간헐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공연단이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공 비태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공연 보러 관람하러 들어가는데 오른쪽 편에서 이제 한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한 사람이 이제 깃발을 아주 되게 크게 대형 태극기와 이제 성조기를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는 마치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깃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가 또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것을 좀 우려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송월 단장은 커피 이 강릉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마셨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시간이 있다면 좀 해변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서 방송은 오늘 지금 강릉에서 서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일단 이런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한 번씩 더 방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평양이나 북한의 분위기가 한국의 음악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접하면서 뜻하지 않은 한류의 팬층이 생긴 거예요. 그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얘기 같은 노래인데 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그 후에 한참 후에야 이 노래가 제이 얘기라는 걸 알았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제이가 영어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왜 외국의 팝송들을 그냥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른 어저께 것처럼 개막식 때 이매진처럼 네. 따라 부른 것처럼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노래다. 네. 지금까지 불렀던 이번에 공연에서 부른 노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어떤 논란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여당 대표 가서 보시고
거기에 그 단장 바로 옆에 앉아서 딱 그 자체가 평화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상징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제 남북 대화나 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쪽은 좀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대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추미애 대표가 현성월 단장을 이렇게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앉게 된 거예요. 원래 자리 배치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표님 옆에 앉는 건데 이제 조명균 장관이 북측 국장을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추 대표는 현성월 단장 이렇게 안내하면서 계단 내려오고 이제 좌석에 하다가 이제 나란히 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차담 나눌 때의 대화 때 이제 뭐 번지점프 얘기도 하고. 아, 그렇지. 최문순 지사와. 네. 평양 냉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문순 지사가 예전에 정치하기 전에 이제 평양 갔던 얘기. 마라톤 대회가 또 올해 4월에 있답니다. 그게 강원도하고 북한하고 주최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꼭 초청을 해주면 가서 번지점프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매우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연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추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분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진이었지 않나. 저도 뭐 되게 이제 제가 고향이 특히 또 강릉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연 관람하고 두 분의 그런 모습 보고 언론에 반영이 되고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강릉 커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더 남다른. 예. 집에는 못 가셨죠? 대표님 모시고 지금 그다음에 평창으로 와서 개막식 참석하고 또 대표님 모시고 저기 정동진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또 하슬라 뮤지엄이라고 개인 교수님이 작가들이 조성해 놓은 조각공원인데요. 제가 몇 번 갔던 곳인데 그렇게 개인의 그 노력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진 공간인지 모르고 어저께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저런 당대표가 이런 그 이제 일정을 수행하면서 이제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뭐 이런 건데 1박 2일 거의 그렇게 지내다가 보고 구정 앞두고 뭐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네. 삼지연악단 공연을 보는데 이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계속 눈물 훔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산가족입니다. 네. 실향민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북한이든 남한 쪽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16년 또 걸려야 되고 들은 이야기 중에 좀 분노했던 게 이명박 정권 때 그때요. 신분 수색을 했대요. 몸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오면은 밖에 나와서 초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검색을 했습니까? 몸을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서 모멸감을 기분 느꼈겠네요. 내고, 네. 그런 비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 그 개막식 바로 직전에 열린 리셉션 거기서 직접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 그 디저트 한반도 디저트. 그거는 추미애 대표 직접 올리신 거예요. 저는 리셉션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거기는 양당 대표 그다음에 이명박 정상 정상급 그다음에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 관계자 원내대표 그다음에 장관급 뭐 이런 분들만 들어가셨죠. 뭐 그렇죠. 뭐 국회 상임위원장급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명박 씨의 표정이 참 만감이 교차하겠죠. 화무 시비렁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 소환에 대한 걱정도 보이고요. 표정이 우리 생각이겠지만 물론. 아니 뭐 저는 본인도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은 제가 원래 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맞아요. 사람은 저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이 한 죄가 낱낱이 이제 그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청와대 김영남, 김여정 방문단들 관련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면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 뭐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런 논평을 계속 내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북바라기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다. 그리고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밥상 차린 거 걷어차지 마라.
만약에 뭐 정치라는 거는 또는 역사라는 건 만약 가정은 할 수는 없지만 2017년도 12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럼 지금 어저께 개막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회를 시작합니다. 개회 선서를 했을 거고 그 관람석에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특사가 앉아 있었다면 그 지금처럼 그 자유한국당이 그 뭐 북발하게 한다라는 그야말로 조잡한 조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점이고 정말 그 찬물 껴는 일 중단하길 바라고 지금 이 남북 간의 경색된 것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 전 국민과 온 국민의 바람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야당 탈곡기? 라는 조어가 있다면서요. 예, 예. 거기서 그랬어요. 탈곡기. 영원 야당이다 너네는. 영혼 탈곡기. 그러니까 영원 탈곡기인데 그때 얘기한 게 영원 야당. 영원히 영원히 야당이 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오늘 그 뭐 자유한국당의 논평 그다음에 오전 논평 그다음에 이 특사의 친서와 이제 구두로 초청한 점에 대한 논평 보니까 뭐 공당으로서의 태도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자기들이 할 때도 북한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예, 예.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고도 이런 식이라면 확실히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정파적 이익만 눈에 보이지 절대 대한민국을 위한 세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럼요. 봐요. 네. 뭐 계속 한반도가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남북한은 대립해야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베 그다음에 어저께 펜스의 그 태도 때문에 이제 정말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남북 대화를 진행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뭐 우스갯소리에 나오는 게 펜스 부대통령이 저런 발언 행동 때문에 외려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나 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니 외교라는 것은 정말 절제되고 정제돼야 되는데 요번에 펜스 부통령의 태도 행동 이것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거니까 안 맞는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네. 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정위원을 만나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지금 우리 언론들도 너무 북한 스파트라이트를 하는데요. 남북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평창올림픽에는요.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우리나라 지정학 조치 때문에 정상들이 소집보다는 많이 안 왔지만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그러면 네. 아베, 펜스, 뭐 한정, 뭐 그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말 이 소중한 이 평창 올림픽을 좀 더 활발하게 세계를 공략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 언론도요.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 시작됐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이제 경기 중계하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 정말 잘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무순 경기도지사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지난 스페셜 올림픽 때 한번 만났는데 네. 정말 거기 힘듭니다 진행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도 물론이고 네. 이제는 정쟁을 좀 멈추고 북한 문제도 좀 멈추고 네. 오직 평창 올림픽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 지금 이게 행사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걸 지금 자꾸만 놓치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갑작스레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뭐 지금 요즘 뭐지 걸그룹들 노래라든지 뭐 방탄 노래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좀 안 되나?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익숙한 우리 귀에 익숙하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예. 익숙한 그런 노래들 가지고 공연을 잘 꾸몄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남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면서 비핵화로 진전돼서 정말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 평화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계기.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 준비한 사진 한번 어쨌든 보고 제가 꼽은 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시진핑을 대신해서 본 그 한정 상무위원하고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네. 한정이라는 이 상무위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열은 뭐 10위권 안에 들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상해 시장을 지냈고 지금도 상해시 당석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책임지고 있는 게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정위원을 만나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지금 우리 언론들도 너무 북한 스파트라이트를 하는데요. 남북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켓 경쟁률이 그런데 추미애 대표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있다. 분들 또 이혼혜 의원하고 또 그다음에 저쪽에 실향민들 또 실향민들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네. 골고루 네. 이렇게 또 초청하실 분들은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봤는데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 국민들 방송에서 리포트도 봤습니다만은 네. 반갑습니다로 흥을 돋구고 제2에게로 우리 하나가 됐다. 뭐 어느 언론에 그런 제목을 뽑은 걸 다른 것도 보고 많이 했다 그러던데, 예, 또? 그렇습니다. 뭐 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가모는 노래들- 좋아하시는 노래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80년대 의 곡들인데 아무래도 예상은 못했고 공연 시작 8시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 좀 저희가 접견실에 일찍 좀 도착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저희 당의 심기준 의원, 그리고 강릉시장, 그다음에 시의 의장, 그리고 저희 유은혜 의원, 그리고 김정우 비서실장하고 저 이렇게 해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한 7시 55분경에 현성월 단장과 그 북측 국장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제 일행이 장소에 들어오신 거죠. 공연장을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역력해 보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본 공연이 이제 8시부터 9시 한 50분? 1시간 한 40분 정도. 38분에서 40분, 뭐, 그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포토타임 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분 정도 더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또 멘트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작할 때 그 소개만 하고 이제 왜 그 방송에 나오던 그 악단복 입은 빨간 옷 입은 그분이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어쨌든 했던 오늘도 아마 상당히 많은 외국 인사들을 만날 거로 알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올림픽 외교, 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세계를 공략하고 경제 문화의 어떤 대한민국의 그 자존심을 좀 드높일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다른 뭐 정치보다도 평창 올림픽 그 자체에 좀 몰입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민주당에서 도착하신 우리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네. 궁금한 게 저는 사실상 삼지연 악단의 공연이에요. 네. 우리가 체육 행사나 올림픽 개막식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직접 우리 국민과 만나는 문화 행사란 말이죠. 직접 가셨죠? 예, 공연이 이제 8일하고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9일날 개막식 전에 있는 강릉에서 진행하는 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했죠. 사실은 그 북측 대표단을 뭐 사전에 만날 것이라고 예상은 못 했어요.